위탁 판매 시작했는데 상품명도 바꾸고 썸네일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까지 가공하느라 한 달째 등록도 못 하셨다면 지금 영상 끝까지 보세요. 12년 차가 정리한 작업 순서, 이거 모르면 1년 동안 가공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상품명 가공도 네이버 속성 맞춰서 다 깔끔하게 다 완벽하게 가공하고요. 두 번째, 이미지도 썸네일 이미지도 무조건 다 가공을 해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게 좋대요. 상세 페이지도 다 가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한번 보세요. 이 고민 자체가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판매 방법에 있어서 이 각각 상품명,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막 100개야. 그래서 100명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이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 세 개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막 내가 손이 엄청 빨라. 그러면 다 하면 되죠. 다 하면 좋죠. 뭐든지 위탁은 무조건 다 바꿔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전제가 뭐죠? 우리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게 일을 잘하는 머리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세 개를 다 하는데 하루에 이 세 개를 꼼꼼하게 다 해서 만약에 하루에 10개를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을 해도 뭐 영업일 기준 20일 했다 치면 200개 했네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200개를 올려요. 다 팔릴까요? 10,000개를 했어. 1년이 걸려서. 예를 들면 10,000개가 다 팔릴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1, 2개월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너무 비싸서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상세 페이지 가공 2개나 있죠. 질문이. 상세 페이지 가공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위탁 판매 흐름을 좀 보자면요. 소싱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뭐 도매 사이트가 됐든 내가 직접 수입을 하든 뭐 재고를 가지고 있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소싱이란 단계를 거쳐서 셀러인 나에게 이 제품들을 마켓에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마켓에 올린 물건들을 사러 소비자라는 사람들이 마켓에 접속해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자, 크게는 이런 흐름이죠. 근데 대부분 대량 등록 셀러들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품명 가공과 상품명 이미지 바꾸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는 썸네일이 있고 뭐 상세 페이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두 가지랑 뭐 세 번째는 카테고리까지 있는데 뭐 카테고리는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너무 깊게 생각은 하지 마라. 나머지 마켓들은 카테고리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이 1번 상품명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품명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하고 이 가격은 그러면 마진이 몇 프로가 적당한지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가공한다면 썸네일만 할까요?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 둘 다 할까요? 상세 페이지를 할까요? 말까요? 꼭 해야 되나요? 이게 계속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이 고민들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고민이에요. 이 영역. 근데 우리가 사실 좀 디테일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실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살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켓에서 어떤 키워드를 쳐보고 소비자가 보는 화면에서 내가 같이 내 제품을 보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대량 등록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많은 상품, 다양한 상품들을 던져서 주문이 들어오는 그 반응으로 오히려 내가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흐름인데 상품을 던지기 전부터 이 소비자가 보는 화면에서 분석해라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안 그래도 이렇게 알려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소비자 화면부터 분석해라라고 하면 그거 화면 분석하면서 대량 등록에 접목한다? 등록도 못하고 가공하는데 1년 동안 가공만 하다가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위탁 판매를 하는 이유는 자본력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인 창업자,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99%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 소비자의 화면 말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선택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행위들 영역 안에서만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소비자가 나한테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이게 방법론이 아니라 그래야 대표님들이 납득을 하실 거예요. 내가 시간이 100시간이 있다면 90시간은 주로 어디에 써야 되고 이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확률에 따라서 확률 높은 쪽으로 많이 해야 되죠. 내 시간을. 왜? 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세 개를 다 하는데 하루에 이 세 개를 꼼꼼하게 다 해서 만약에 하루에 10개를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한 달을 해도 뭐 영업일 기준 20일 했다 치면 200개 했네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200개를 올려요. 다 팔릴까요? 10,000개를 했어. 1년이 걸려서. 예를 들면 10,000개가 다 팔릴까요? 제 말은 뭐냐면 팔리지 않는 것에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녹아내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아직 올리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너무 많은 작업의 공수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내 시간이 휘발성으로 의미 없이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상품명 가공만 빨리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던져서 이거 이후부터는 주문이 들어온 것들 기준으로 나한테 유의미한 데이터가 왔고 소비자의 반응이 왔고 시장성을 인정받은 데이터들로부터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 점수가 쌓여서 다시 재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재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너무 쉬운 방법이죠. 이게 사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요거 조금 요 약간 살짝 틀었다고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까? 뭐 물론 이거의 목적은 이 시스템에서 오픈마켓에서 특정 썸네일 호스팅 주소나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 이미지 기준으로 묶는 시스템까지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살짝 틀었다는 이해가 되지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의 관점이랑은 사실 조금 멀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것보다 상품명 가공을 한 개 더 하는 게 그 변수를 넓혀 나가는 게 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걸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대충 러프하게 상품명 가공 가장 쉬운 작업으로 가장 많이 찍어내서 시장성을 먼저 반응을 보고 시장성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 좀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상품명 가공 플러스 등록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공장이다. 멈추지 않는다. 이거는 루틴하게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 초록색으로 된 이런 제품들이야.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이 G마켓 안에서 얘가 최저가라고 장담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휴대용 약통이라는 키워드로 말고 다른 키워드로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한다고요. 우리는 판매자니까 알지.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진짜 싸게 파는 사람은 어떤 키워드로 물건을 올려놨을까를 고민하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내가 그거 왜 있잖아. 그거 왜 요일마다 이렇게 양 넣는 통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키워드로 치고 이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비즈공해 할 때 그 소품들이 되게 작거든요. 비즈공해 보관함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아까 봤던 이런 휴대용 약통들 있죠. 이거 휴대용 약통이거든요. 하나하나씩. 근데 이게 키워드를 비주공해 보관함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휴대용 약통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도 요일별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아까 휴대용 약통과 굉장히 모양은 비슷한데 이 비주공해 보관함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명 가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도매처에 어떻게 올라온 상품명을 내가 이걸 어떤 키워드로 어떤 마켓에 다양하게 검색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 제품을 노출시킬까에 대한 변수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있죠. 비상탈출 망치 저희 건데 이 도매 사이트 이 물건을 끌고서 올리는 셀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면 썸네일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 이 이미지가 있고 자, 이 제품을 그냥 비상탈출 망치라고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이버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요거 저희 썸네일이죠. 요거 두 개. 그럼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얘네 둘은 만약에 상품명이 똑같다라고 치면 어떤 그 상품명에 포함된 어떤 키워드들을 써도 얘네 두 명은 세트로 계속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왜? 상품명이 똑같으니까. 내가 어떤 그 상품명 안에 들어간 키워드까지 똑같이 썼으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돼도 그 상품명 안에 있는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돼도 내 제품이 보이면 나의 경쟁자 제품도 같이 계속 따라 붙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 제품인데 가공을 했네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것도 우리 제품이고 이것도 우리 제품이고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제품 같은 제품이죠. 여러분도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삽니까? 이거 3,500원짜리 사요? 뭐 나는 싼 거보다 비싼 거 살래. 이런 사람 있어요. 안심심리라고 해서 비싸면 좀 괜찮겠지. 싸면 다 중국산이야. 다 어차피 중국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소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주문이 안 들어오진 않을 건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 경쟁력 말고는 얘네 4명이 세트로 다니겠죠. 그죠? 뭐 7명 정도, 8명 정도, 9명 정도가 세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소비자 눈은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 걸리는 겁니다. 상품명에 변수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상품명 가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고 그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어떤 방법론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주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변수만 확장하는 거고 내가 그 작업을 지치지 않고 계속 찍어내는 공장처럼 만들어서 시장에 자꾸 뿌려놔야지 나에게 가능성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플러스 스토어에서 검색하면 틀리 보관함 검색해 볼게요. 이 화면에서 소비자가 샀겠죠. 이렇게 보다가 근데 옛날에 가격비고 요 섹션으로 딱 넘어가면 이 화면에서 가격비고 이렇게 다 묶여서 나오는 이 화면에서 내 제품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샀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센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하셔서 여러분 아이디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이게 샘플 아이디라서 주문 내역은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분석에 들어오셔서
요 밑에 판매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 판매 분석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상품 검색 채널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뜨는 섹션에 굉장히 자세히 어디서 어떻게 타고 들어왔고 키워드는 뭘 촉구를 다 알려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데는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 샘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가격 비교 검색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서 들어왔고 가격 비교에서 들어왔는지 이 플러스 스토어에 들어왔는지도 다 나오고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내 제품으로 유입됐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가가지고 해당되는 데 들어가서 내 제품의 위아래 경쟁자 그리고 내 제품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경쟁자들을 보면서 썸네일하고 가격을 최적화해서 조금이라도 그 페이지에서 더 경쟁력이 있고 재주문이 들어올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2번 1번을 거쳐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마켓에 내 제품 찾기 3번 찾아서 마켓별 키워드별 최적화 그 페이지에서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가격을 최적화한다. 만약에 우리 제품의 썸네일이 도매처에서 소싱했는데 요거라고 칩시다. 요거 없다고 칩시다. 원래 요거만 있는 썸네일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이 없어졌네요. 자, 요거라고 치고 내 제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딱 들어가서 찾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제품에 여기 있네 라고 해서 내 제품 여기 있네, 이게 내 상호라고 칩시다. 내 제품 여기 있네 라고 해서 딱 봤는데 내가 1페이지에 있는 얘네들하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봤을 때 내가 틀리 보관하면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틀리 보관하면 아버지한테 사줘야 돼, 어머니한테 사줘야 돼. 그런데 틀리 보관하면서 밤에 잘 때 이렇게 틀니를 세척하고 통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물 빠짐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그래도 기본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물 빠짐 없이 그냥 통에만 담으면 그 찌끄레기랑 같이 남아있는 수분에 나오는 그 세균과 같이 틀니가 계속 담겨있게 되는 거잖아요. 틀니가 말라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 빠짐을 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이 올려놨는데 팔려서 들어가서 내가 내 제품을 보니까 내 제품의 썸네일이 이거야.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얘는 썸네일을 잘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거죠. 소비자의 니즈가 이 키워드를 치고 지금 G마켓에서 1페이지에 있는 경쟁자들 다른 사람 거를 쭉 보면서 왔는 결과 G마켓 와서 틀리보관함 쳐서 내가 틀리보관함 산다고 생각해보면 물 빠짐을 볼 것 같은데 그게 한눈에 안 보인다면 대표 이미지에 클릭 상세 페이지를 보려면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클릭 자체를 안 하겠죠. 왜? 이미 물 빠짐을 강조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썸네일을. 요게 없이 요렇게만 만든 썸네일은 흰 배경에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못 만든 대표 이미지죠. 왜? 가장 핵심적인 코어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때서 저는 썸네일 가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상품명 가공 1번 그리고 주문 들어온 것들 이렇게 마켓마다 분석하고 해당 키워드를 내가 일일이 올리기도 전에 일일이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떤 거에 니즈일까를 고민하면서 상품명 가공하면 그거 못합니다. 하루에 10개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주문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장 변수가 많이 확장되는 상품명 가공을 많이 해서 던져놓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주문이 들어오면 나한테 소비자의 반응이 있다는 거니까 소비자의 반응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가격이 좋거나 키워드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의 타당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산 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네. 자, 그러면 내 제품을 들어가서 보자. 그 다음부터는 좀 디테일한 다듬기에 대한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선순위 1, 2, 3번에 대한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4번이 최적화했는데 계속 주문이 잘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딱 끊겨. 그러면 그때 상세 페이지를 최종적으로 건드려 본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는 뭐냐면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엄밀히 말하면 구매 전환율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썸네일과 가격이 최적화되지 않아 있다면 사실은 이거를 찍고 들어와야지만 상세 페이지를 보고 상세 페이지가 마음에 들면 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구매 전환율과 상관 있는 게 상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상세 페이지 가공하면 좋다던데 상세 페이지도 해야 되나요를 묻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여기서 이렇게 그냥 흘려 넘어갔는데 저 위에 것들 내가 방금 이렇게 찍어보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려 넘어가서 나한테 지나쳤던 상품들이 상세 페이지가 진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썸네일과 이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것들을 1차 필터링해서 찍어봐야 상세 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상품에 모두 다 가공을 한다?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는 계속 돌리고 1번이 발생되면 4번하고 4번에서 주문 들어오다가 5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흐름을 이렇게 쫙 설계를 해놓으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효율성을 생각해서 만든 흐름인 거예요.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시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고 계속 앉아서 사업자 내는데 신규빨이 떨어졌나요? 솔루션 이거보다 이거 쓰는 게 낫나요? 요거 쓰니까 주문이 더 잘 들어오는 것 같네요. 막 이렇게 본인의 느낌대로 계속 움직이지 마시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을 써도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묻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계한 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공이 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확실해요. 대량 등록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3년을 한 사람과 그냥 마구잡이로 3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항상 저한테 이제 무료 간담회 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표님 막 2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대표님 이것도 엄연히 사업인데 대표님 2년 동안 하셨다고 했죠. 열심히.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신규 셀러가 유입됐는데 대표님은 이미 2년이나 했는데 대표님이 이 신규 셀러가 절대 못 따라오는 어떤 빅이나 대표님의 코어가 있냐고, 비밀 병기가 있냐고, 쌓아 나갔던 나만의 비법들이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없어요. 근데 사업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잘 벌면 좋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흐름은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골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이 2번이 과부하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주문이 한 번 들어왔는데 바로 해당 마켓에 물건을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루에 주문이 100개 들어오면 100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각각의 큰 골조 안에서 이 기준만 높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이라도 주문이 적을 때는 한 번이라도 신규 주문 들어오면 무조건 가서 이 2번을 수행했지만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월에 2회 이상 중복으로 들어온 것들만 내가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지. 근데 그것도 나중에 되면 점점 많아져. 그러면 주에 2회 연속으로 뭐 중복해서 들어온 것들만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을 계속 이렇게 그 턱을 높여가면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그 턱을 높여가면서 일을 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선택적으로 주문 한 개 들어온 것보다 이걸 다 못 쳐내니 주문이 주에 무조건 중복으로 해당 마켓에 중복으로 2번 이상 들어온 것들만 내 시간을 써야지라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